사실 저희가 뭐 에듀테크다, 뭐 AI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좀 느끼게 되는데 사실 도구는 부수적인 거죠. 도구는 부수적인 거고 철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무슨 도구를 쓰는 것보다 어떤 도구를 쓰는지가 무슨 도구를 쓰는지보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요. 사실 근데 이게 수준이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영역이 생깁니다. 어떻게 쓰는지보다요, 누가 쓰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경지에 이제 이르게 돼요. 저 역시도 오늘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께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요. 대전 구글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리 용호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문화초등학교 교사 용호진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씩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평소랑 좀 다른 것 같고, 또 예전에 뭐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혼자 약간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좀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어저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전 GEG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생겼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역 소모임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방현 대표님께서 리더를 하시고 현재 뭐 이민재 리더님까지 오면서 정말 회원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리더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소모임이라서요. 누가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뭐 이럴 규모도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커져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또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잠시만요. 공유를 좀 하고 네, 잘 나오죠? 구글 시트와 앱 스크립트 기반 학급 겸용 웹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뭐 코딩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쪽에 관심은 있지만 저 혼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도 그냥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연수는 그동안 대전 GEG에서 바이브 코딩 이야기를 앞서서 3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봤었는데, 어, 제가 제일 나중에라서, 이것도 오늘도 바이브 코딩이야? 4번째 아니야? 너무 지겨워.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늘의 연수 목표는 기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입문 단계를 목표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연수 대상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수분들은 창을 닫고 나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일단 재미나이 채팅창으로 원하는 내용을 요청하고 대화할 줄 아는 분 정도, 그리고 구글 시트 함수는 모르더라도 시트에 데이터 입력은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뭐 쉽죠, 사실. 글자를 입력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코딩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에 있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중점적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코드 부담스러운 분들께 오늘 연수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의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일단 바이브 코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낌대로 코드를 코딩한다, 앱을 만든다. 쉽게 하면 AI에게 말로 말하면 코드를 짜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브 코딩이 요새 대세긴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이브 코딩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바이브 코딩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험담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학급 경영 웹 앱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웹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게 써놨지만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편리하게 작동하는 웹사이트라고 길게 써놨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URL을 치고 들어가면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웹사이트예요. 제가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서 느꼈던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브 코딩이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은 뭐 여러 코딩을 알려주는 사이트, 아니면 코딩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뭐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지난 가장 어려운 수준에서는 안티그래비티 뭐 이런 것들도 사용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초보분들에게는 그거 설치하는 것 자체, 거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이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뭐가 됐든 나는 지금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것도 힘든데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된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두 번째가 가장 크지 않을까. 누구나 변화가 어렵잖아요. 변화하는 게,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초보자에게는 그 시작조차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시작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 서점에 가서 보면 뭐 아니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바이브 코딩 하나로 막 돈도 많이 벌고, 바이브 코딩 말만 하면 다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서적들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코딩을 할 줄 몰라도 누구나 앱을 만들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 코딩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전문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준다. 제가 오늘 좌충우동 저의 그 그 코드를 만들었던 과정을 쭉 보여드릴 거예요. 뚝딱하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절대 한 번에 뚝딱하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AI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들이 많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류나는 일이 적어졌긴 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해냈던 게, 제가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하나만 더 수정하면 되는데, 그 수정을 하다가 잘 되던 나머지도 망치는 그런 기능까지 고장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또 오늘 연수는 이렇습니다. 되게 건방지지만 실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연수가 아닙니다. 제 말씀을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자료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는 연수는 아니고요. 제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따가 뭐 제가 만든 앱들도 공유해 드리겠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편하게 봐주시고, 혹시 쓰실 분 있으면 제 걸 그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제가 처음에 웹앱을 만들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노션을 가지고 일정 관리를 했어요. 오른쪽에 지금 캡처한 화면 있죠? 제가 원래 노션으로 일정 관리, 투두리스트를 쓰던 건데요. 뭐 오늘의 할 일도 있고, 뭐 그다음에 협의사항, 그다음에 회의록, 그리고 밑에는 구글 캘린더를 제가 쓰는데 캘린더의 내용을 불러오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썼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청 지금 대전시 계정이 원래 노션 교육 플러스 혜택이 제공돼서 유료 버전을 쓰고 오고 있었는데 중단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료를 좋아해요. 애가 셋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고 싶었는데 커피값은 안 아까우면서 왠지 이런 거 구독료는 또 아깝게 느껴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직접 한번 요새 바이브 코딩이 인기라는데
직접 만들어 볼까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시켜봤죠.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뭔가 잘 만들어줘요. 디자인은 아주 잘 만들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제미나이에서 뭔가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나갔다 들어오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저희가 만들어야 됐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지금 다들 그러실 텐데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프리미엄 지금 이미 고정 지출이 많죠. 역시 나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유료를 쓸 수 없다. 무조건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평소에 저희가 구글 시트를 자주 쓰는 편인데 시트에는 데이터가 저희가 쳐서 입력을 하든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입력을 하든 데이터가 항상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쓰고 얘를 꺼내올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걸 만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학생들 신입생 반배정 혹은 뭐 재학생 반평성 결과를 그 시트를 가지고 앱 스크립트, 오늘 말씀드린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는 했었어요. 그래. 이미 데이터 있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건 가능한데, 그럼 다시 입력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왼쪽을 말씀드릴 거잖아요. 구글 시트. 이거. 죄송합니다. 네. 구글 시트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 누구나 진입장벽은 어렵진 않죠. 시트는 다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비개발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엑셀이나 시트에 있는 글자나 데이터를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쉽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대신에 단점은 구글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공간으로 하다 보면 너무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느려진다고 합니다. 얼만큼 느려질지는 뭐 제가 테스트까지는 해보진 않았는데 계속 대화해 보니까 한 5,000줄 넘어가면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백업을 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단점은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난번 고급 연수같이 뭐 이제 ID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테스트하는 과정이 금방금방 되는데 이게 그 시트로 만들 경우에는 테스트하고 다시 수정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오른쪽에 어려운 말로 써놨지만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돈 내고 쓰는 유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당연히 돈 내고 쓸 거니까요.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다음에 보안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정교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점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뭔가 꾸미려고 하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되죠. 코드를 아무리 다 인공지능이 짜준다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선택은 구글 시트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작을 해봤는데요. 작년 여름방학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전후였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것만 팠습니다. 수백 번의 수정, 수백 번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 도전해서 그런가 수백 번 이상 수정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학 전체를 반납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일주일 내내 밥만 먹고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미나이 버전이 지금보다 또 낮았어요. 수정하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잘 만들었는데요. 10개월간 잘 사용을 했고요. 사용하다가 중간중간 또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겁니다. 처음 만들어 본 웹앱이 일정 관리 앱인데 제가 아까 노션에서 뭐 할 일도 있었고 달력도 있었고 장기 업무, 회의록, 메모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기 데이터를 노션은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검색하는 기능까지 탭으로 만들어서 넣었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 투두리스트가 여기 달력에 보여지기도 하고 구글 캘린더의 내용을 같이 불러와서 데이터로 쓰는 내용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드가 이제 두 가지 파일인데요. 775줄과 1061줄로 최종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말씀드릴 건 이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학급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글 시트로 웹앱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구글 계정이 필요해요. 제미나이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시트 안에 스크립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끈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대화 내용 목록을 다 보여드릴 건데 정말 끈기 있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바이브 코딩 절대 말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도전하셔야 되고, 세 번째, 어떠한 에러에도 열받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해 주시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브 코딩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2가지 개념을 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뭐 입문 수준의 연수를 한다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구조인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어요. 크게 봤을 때 프론트엔드, 레스토랑으로 비유를 하면 홀이에요. 손님들이 와서 직접 메뉴판도 보고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고 나갔다가 하는 이런 홀이 프론트엔드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 저희는 화면을 보죠. 그 화면이 바로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다 저희가 입력하죠. 이게 프론트엔드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레스토랑으로 따지면 주방입니다. 받은 주문을 가지고 재료 창고에 가서 다시 재료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다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주방이 보이진 않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그걸 가공해서 내보내는 백엔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프론트엔드와 자료를 저장하고 계산을 하는 백엔드, 이렇게 2가지로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코드.js 요거는 저희가 구글 시트로 앱을 만드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드.js라는 파일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코드.js는 저희가 오늘 구글 시트에다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얘가 가공을 해주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js라는 파일을 오늘 만들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index.html, 얘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한 거 다 잊으셔도 되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저랑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래, 눈으로 보이는 구글 시트에서 앱을 만들 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index.html 파일 안에다가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자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표처럼 저장을 한 다음에 걔를 끌어다가 요리하는 애는 코드.js야. 그래서 3가지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인덱스 HTML과 코드.js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앱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이것만 외우세요. index.html과 코드.js 파일 2개가 있으면 앱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미나이 캔버스를 오늘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제미나이 캔버스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제미나이에서 보통 캔버스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화를 할 때 아래에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밑에 캔버스 보이죠? 요 캔버스, 네. 여기 아예 써있죠. 코딩하거나 글을 쓰거나 슬라이드를 만들 땐 캔버스를 이용해라 라고 해서 캔버스를 만들고 저희가 여기에 대화를 하면 오른쪽 창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코딩을 시키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index.html이 이렇게 화면이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위에서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코드로도 볼 수 있고, 다시 미리 보기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해서 지금 짠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미리 알 수는 있는데, 사실 제미나이 캔버스를 작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 써놨죠. 필요할 때는 대화에, 저도 여기 살짝 보이죠? 캔버스로 띄워줘 한마디 하면 캔버스가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캔버스 방식으로 띄워줍니다.
캔버스를 활용하시면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소개할 웹앱 첫 번째 앱입니다. 학생 종합관리인데요. 학생들의 상담 내용과 출석 기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및 수정하고 제가 처음에 고려했던 거는 저는 주로 폰에서 쓰지 않을까 해서 화면도 이렇게 약간 길다랗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복사해 드리기 전에 저만의 앱 제작 과정인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미나이와 함께 먼저 대화를 해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너가 한번 뭐 개요를 짜줘 아니면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짜줘 라고 대화를 한 다음에 그래 코드를 막 짜주잖아요. 그러면 캔버스에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코드를 한번 짜줘. 그럼 코드를 막 짜줘요. 그러면 짜준 코드를 가지고 구글 시트에다가 코드를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배포라는 과정을 해야 인터넷 주소가 생기거든요. 주소를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 아니면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끝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끈기예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상단에 여기 주이즈.로켓 주이즈/로켓 0707이 제 오늘 연수 패들렛입니다. 한번 들어와 보셔서 저랑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종합관리 앱의 첫 번째 보면 학생관리 시트 사본 복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사본 만들기가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사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시트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시트의 구조를 간단하게 아마 눈으로 보시면 될 건데요. 위에 보면 타임스탬프나 날짜, 학생 이름, 영역, 상담한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표 위에가 그려져 있고요.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또 메뉴들이 있는데 얘가 바로 상담 기록을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석을 기록을 저장하는 부분, 세 번째 학생 명단을 관리하는 부분, 네 번째 공휴일을 관리하는 부분의 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지금은 데이터는 비어 있지만 학생 이름, 뭐 여기 또 공휴일 이런 것들도 제가 공휴일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 나중에 이거 받으신 다음에요. 번호하고 이름만 직접 넣으시면 돼요. 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몇 개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시트잖아요. 얘가 웹앱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앱스 스크립트를 위치를 따라서 가볼게요. 같이 따라 해주세요. 혹시 하시는 분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앱스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시트에 다 있어요. 눌러보시면 제가 이미 코드를 넣어서 사본으로 복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미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드 GS하고 index.html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선택된 거 코드 GS 요게 아까 뒤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부분 코드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index.html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제미나이가 코드 이런 걸 다 짜주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또 index.html도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일단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만약에 수정이 되면 지금 수정을 하자마자 위에 저장 디스크 모양 생겼죠? 이렇게 다른 구글 도구들은 다 자동 저장인데 앱스 스크립트는 수동 저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코드를 붙여 넣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잠깐 치울게요. 여기 있는 배포를 누르시면 배포, 세배포, 배포 관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새 배포 한번 눌러주시고요. 처음에 저처럼 안 나오고 아마 여기 빈 하얀 화면만 나오시는 분은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고 웹 앱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웹 앱.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건드실 필요 없어요. 뭐 설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단 인증 정보는 나로 시작하고요. 요 마지막이 뭐냐면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학급 경영액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 쓸 거잖아요. 학생들이 접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만으로 둘 거고 만약에 학생들도 접속해야 되는 앱이 있다 그러면 뭐 아래 모든 사용자 이렇게 열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배포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나오기 액세스 승인할 거냐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처럼 요거 화면 잘 보세요. 처음 저희가 웹에 배포할 때는 저처럼 경고창이 뜰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무시무시하죠? 근데 밑에 보면 아주 작게 왠지 뒤로 돌아가고 싶게 파란색을 해놨지만 뒤로 돌아가시지 말고요. 밑에 보면 고급 설정 있으면 여기 고급 설정 보이죠? 요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안전하지 않은데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겠습니다라고 고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계속 할 거냐? 이제 허락을 해서 계속한다라고 누르면 끝납니다. 지금 나왔던 이 약간 불편한 에러 메시지 같은 경고 문구는 처음 한 번만 나와요. 배포할 때.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겼냐면 웹앱하고 밑에 URL 보이죠? 위에 배포 아이디 말고요. 웹앱 URL 여기서 이 복사 있죠? 이 복사 누르면 돼요. 이 위에 있는 주소가 바로 웹앱을 접속할 수 있는 주소예요. 그래서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해볼게요. 여기다가 인터넷 새 창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한 번은 또 불편한 메시지 확인하지 않은 맵이다. 고급해서 가겠다.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로 프로그램이 보이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보이는데 이렇게 화면 비율이 별로인 거는 제가 처음부터 아예 휴대폰을 사용을 하려고 만든 거라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서는 보이겠죠. 그리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만든 애는 항상 요에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건 그냥 닫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상담 기록을 적으면 최근 3개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석도 최근 3개가 여기에 이렇게 홈 탭에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상담 기록을 바로 작성하거나 출석 기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기록은 상담 기록을 작성하는 거고 기본으로 날짜는 오늘 날짜 설정되어 있지만 바꿀 수 있고요. 학생은 제가 아까 이름 적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명단이 그대로 뜹니다. 옮길동을 놓고 영역, 생활지도, 교우관계, 학습태도, 학부모 상담, 기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역을 뭐 학부모 상담을 했다고 하고 내용은 학부모와 전화함. 태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오늘 잘했다고 칭찬을 했으면 뭐 칭찬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저장됐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 있던 데이터가 다 지워졌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뜨죠. 홍길동이 학부모와 전화했다 이렇게도 뜨고 그 다음에 제가 출석 기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출석은 위에 보면 기간이 오늘부터 언제까지 기본은 오늘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학생을 홍길순이가 오늘 결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 다 넣어놨어요. 출석 인정 중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교회 체험학습으로 갔고 오늘 가족과 강원도 여행이라고 적어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기록 저장을 누르면 역시 출석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홈 탭에 다시 가보면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최근 3건이 뜨고요. 최근 3건 말고도 아래에 밑에 내려가서 조회를 눌러보면 여기에 보시면 상담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출석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기록
아무것도 안 누르고 제가 그냥 돋보기를 누르면요. 여기에 적힌 모든 학생이 다 나오고요. 지금은 한 명밖에 적지 않아서 그냥 눌러도 한 명만 나오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해당 학생을 선택한다. 홍길수는 상담이 없잖아요. 상담 내용이 없겠죠. 기록이 없다고 나올 거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전체 학생이 됩니다. 출석 기록 마찬가지 전체 학생과 개별 학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연도도 기간도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 안 하면 전체 이제 기간이 됩니다. 제가 그냥 조회 버튼 누르면 여기는 이것도 뜨게 해놨습니다. 지금 전체 학생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 미인정 인정 각각의 그 밑에 사유가 원래 쭉 나오는데 사유와 카운트할 수 있게 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통계 탭에 가보면 역시 기간으로도 할 수 있고 학생별로도 할 수 있고, 네, 기다려보면 영역별로 얼마나 기록했는지 그래프가 나오고요. 밑에는 여기 조회한 기간에 따라서 기록이 하나도 없는 학생. 지금 1번 학생만 상담 기록이 있잖아요. 나머지 2번부터 39번까지 친구는 상담 기록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상담을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엑셀 모양의 원본 데이터 보기를 누르면 아까 저희 그대로 시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시트가 그대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패들렛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학생 관리 앱 설치 및 사용법을 눌러보시면 제가 오늘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혹시 연수를 놓치신 분들께서도 여기에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학생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공휴일이 아까 왜 필요했냐면 제가 이따 대화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출석이 이렇게 길어지면, 만약에 오늘 어떤 애가 3일 동안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앱이었으면 하루 3일을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3일인데 그 사이에 공휴일이 있어요. 그럼 공휴일은 빼고 저희가 카운트를 해야 돼서 공휴일을 따로 넣었고요. 제가 2026하고 27년도 공휴일을 넣었는데 여기에 만약 학교별로 재량휴업일이 있으면 그 친구는 재량휴업일날 빠지면 그건 결석이 아니잖아요. 밑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앱이 공휴일을 확인하기 때문에 재량 휴업일도 넣어주시면 그 학교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도 제가 매뉴얼을 써놨고, 정렬하는 방식, 정렬 방식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사실 근데 이 학생관리 앱을 배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원래 목표였거든요. 그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앱이 구동되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이렇게 구동되는구나 라고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미나이와 했던 대화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임산부 및 노약자 주의, 고혈압이 있으신 분 주의하라고 써놨죠. 이제 혈압이 오르실 수도 있어요. 실제 이 바이브 코딩 하다 보면 혈압이 엄청 오릅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는 구글 시트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코드 있죠. 시트 안에 있는 앱스 스크립트로 웹앱을 만들고 싶다. 어떤 메뉴를 만들면 좋을까? 나는 상담 기록이나 생활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여기 보이죠? 얘가 추천해줘요. 메인 대시보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록 입력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별 조회 기능이 있고, 통계 및 분석 기능이 있고, 환경 설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 내가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얘가 여기에 써놨어요. HTML 뭐 CSS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 뭐 짜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메뉴 괜찮으니까 일단 짜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먼저 아까 그 보이는 화면을 먼저 짜줬어요. index.html 코드를 이렇게 쭉 짜줬습니다. 여기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쭉 짜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코드 GS가 없으니까 동작이 안 하잖아요. 그래, 너희 그 껍데기만 만들지 말고 코드 GS도 짜줘라고 했더니 역시 얘 다 짜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트에다가 index.html과 코드 GS를 당연히 복사해서 붙여넣고 배포를 했죠. 배포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코드를 줘서 배포를 했더니 아까 저랑 처음에 짜줬던 얘기했던 것 중에 2번만 만든 거였어요. 뭐야 얘는 다 만들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2번 만들었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요청했죠. 너 2번만 만든 거네? 제가 써있죠. 네가 나에게 제안했던 아래 내용 중에서 2번만 완성된 거네?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얘가 또 짜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코드 GS를 또 짜줘요. 그리고 index.html도 또 짜줘요. 제가 뭘 했겠어요? 다시 얘를 복사하다가 구글 시티에 S 스크립트에 붙여놓고 다시 배포를 해서 그 주소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완성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아직도 아니네. 3번도 만들어줘 라고 또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얘가 다시 또 코드를 짜줍니다. 이 코드를 짜주는 시간도 생각보다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브 코딩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화 중에 앞에 일부분 아마 한 20%도 지금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코드를 받아서 대화를 하고 코드를 받아서 붙여놓고 배포해서 테스트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써보니 4번 기능도 통계 기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기능도 또 해달라 라고 했더니 또 짜줘요. 또 넣었죠. 또 index.html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선생님만의 완벽한 학생관리 웹앱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테스트를 했더니 일단 요청한 건 다 만들어줬는데 제가 또 하나를 요청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비콘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파비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웹사이트에 보면 요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위에 요것도 원래는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게 좀 꾸며야 되니 파비콘도 좀 만들어줘라. 대신에 네가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얘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다 넣고 놨는데 멈춰버렸습니다. 최근 기록 5건에서 로딩 중에서 멈춰있고 로딩이 안 돼. 다시 만들어 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잘 만들었어요. 다행히 오류가 금방 고쳐져서 잘 만들었는데 조회 기능을 제가 또 써보니까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그 아주 작은 디테일 때문에 정말 바이브 코딩이 완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조회는 뭐냐면 날짜 검색이 없었어요. 그냥 얘가 데이터가 넣은 상태 그대로만 조회가 됐던 건데 야 날짜도 좀 조회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아까 상담에 뭐 학부모 상담, 교우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역도 선택해서 따로 볼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전체 기간에 전체 영역 그리고 전체 학생이 다 나올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다행히 얘는 잘 한 번에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태그 입력하는 거 있었잖아요. 태그 입력은 얘가 만들어줬는데 걔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태그는 도대체 어디다 써? 뭐 조회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얘가 태그 기능을 조회에다가 같이 합쳐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또 붙여놓고 배포하고 계속 했겠죠. 그리고 나서 통계 부분을 봤더니 역시 전체 통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지 말고 전체 통계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월별로 내가 선택했을 때 월별 통계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체 학생 말고 학생별로도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또 업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기록, 아까 상담 기록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1번 학생의 그 상담록을 넣고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은 잘 됐어요. 근데 저장이 되고 났으면 이미 제가 썼던 애들의 데이터는 그 창에서 지워져야 되는데 저장은 저장대로 됐는데 제가 썼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다 이제 제가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야, 그래. 기록을 했어. 이거는 또 그런 건 아니네요. 일단 지금 보니까 학생이 제가 기록템을 누르면 무조건 1번 학생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또 바꿔야 되는데 처음에 아예 1번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 선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기록템에도 제가 쓰다 보니 처음에는 뭐 생각해 보니까 생활지도 학습태도 학부모 상담 기타였는데 하나 더 추가해 줘. 교우 관계라는 영역도 태줘 라고 했더니 또 추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조회 탭을 또 해봤더니 조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조회는 잘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나중에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네. 수정을 하려면 시트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그 엑셀 시트를 구글 시트를 열어서 데이터를 수동으로 거기서 해야 돼요. 그렇지 말고 연필 모양 아이콘으로 수정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을 또 요청을 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에요. 잘 되던 기능까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안 됐어. 이렇게 지금 안 됐잖아.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얘가 또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안 돼요. 그래서 오류가 다 계속 발생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주고 야, 네가 말한 대로 안 돼 했더니 또 안 돼. 또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원인이 100% 명확해졌다고. 그런데 역시 100%는 무슨 100%입니까? 100% 찾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야 아까 네가 내가 수정 기능 추가 요청한 이후로부터 지금 앱이 망가졌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봐. 그래서 AI가 되게 똑똑하긴 한데요. 이런 기억력이 약간 딸려요. 저랑 대화 내용이 점점 길어지면 아주 오래전에 대화했던 내용은 까맣게 잊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주면 얘가 다시 또 알더라고요. 일단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잘 몰라서 제가 시트를 통째로 다시 캡처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찾았대요. 다행히 이번에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제가 조회도 쭉 정렬하는 방식이 일정했었는데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또는 바꿀 수 있는 코드도 달라고 했고 조회 버튼이 없었어요. 그 돋보기 모양이. 그 버튼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회가 되는데 정렬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원래 로딩 중이라고 나오는 그 글자가 왼쪽으로 치우쳤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해달라. 이런 세밀한 수정까지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기록을 작성하고 났더니 확인 저장됐습니다라는 메시지 나와 있는데 그 창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뭔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 기록을 다 저장하고 나서는 아예 빈 칸으로 새로운 칸으로 하게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통계 기능 아래쪽에 엑셀 그 시트 아이콘 누르면 시트가 열리게 이제 아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고 가능하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가능하대요. 그런데 대신에 그 네가 나한테 그 시트의 URL을 알려주면 그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코드 안에 넣어줄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아니 그거 말고 너 내가 시트 안에서 이 코드가 동작하는데 네 이 주소 스스로 알 수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또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시트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웹앱에서 시트를 여는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웹앱에서 지금처럼 막 웹앱에서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트에서 직접 내가 데이터를 수정하면 웹앱에도 반영되는 거니?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대화가 길어지죠. 처음에는 제가 상담론만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작년까지 탐방초등학교에서 교무를 하고 이제 올해 문화초등학교로 옮기면서 2월 달에 제가 있었던 일이 지금 한 게 2월 달에 한 건데요. 이제 오랜만에 담임을 하니 처음에는 상담록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상담록을 만들었고 이게 상담록만 만들기엔 좀 너무 아쉬운데 출석도 좀 제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출석부를 이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석부 기능을 이때 만들었고 자료 찾아서 출석 관련 정보 쭉 긁어서
얘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출석 관련해서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데이터를 전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초기화되는 거, 그리고 상담 기록만 원래 나왔던 것을 출석도 이제 최근 3건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출석 기능, 아까 표로 통계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출석 기능을 처음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얘가 하루하루씩 입력하게 해준 거예요. 어제 따로 입력, 내일 따로 입력, 모레 따로 입력. 어떤 애 같은 경우 체험학습을 길게 여행을 가면 제가 만약에 3일 동안 가면 3일 내내 얘를 하나, 둘, 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 출석이 하루만 입력되지 않게 기간으로 입력할 수 있게 업데이트 해줘 라고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 사이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그걸 카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휴일 데이터를 받아다가 그거를 뺄 수 있니?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빼지만 공휴일도 빼야 된다 라고 해서 아까 공휴일 시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트에 넣을 26, 27년도의 공휴일도 일단 제미나이한테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학교 재량 휴업일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게 됐고요. 이제 최종 거의 다 왔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중에 테스트 해보니까 밑에 아래에 있는 메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래 메뉴가 너무 작아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아래 요 메뉴가 너무 텍스트가 작아서 요거를 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전체가 가능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만든 게 지금 아까 선생님들께 복사해드린 이 웹앱입니다. 쉽지 않죠? 계속 대화를 하고 계속 여기 코드를 넣고 배포하고 코드 넣고 배포하고 코드 넣고 배포하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얘랑 싸우는 거, 그리고 디테일을 마지막에 내가 조금씩 수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운이 없다면 그 디테일을 수정하다가 앱이 아예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드 수정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전체 코드 이제 뭐 거의 캔버스에서 할 때는 뭐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코드를 주긴 주는데 중간에 앞에는 그대로 유지, 그리고 뒤에 코드만 줄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에다가 붙여 넣으면 아예 동작하지 않겠죠. 얘가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꼼수를 부려요. 앞에는 그대로 쓰고 뒤에만 이 부분만 수정해라 라고 이렇게 많이 줘요. 얘는 앞에 이미 코드 주고 중간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하고 뒤에를 또 줬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고요. 이게 좀 찾아서 붙여넣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아예 전체 코드를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전체 코드를 달라고 요청하면 다 짜줍니다.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큰을 많이 소비하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계속해야 돼요. 수정하고 저장하고 배포하고 주소 찾아서 다시 인터넷 넣어보고 잘 되는지 확인하고. 물론 아까 그 제미나이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테스트하려면 배포를 새로 해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걸 계속 끝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밑에 무한대를 써놨죠. 그 의미입니다. 제미나이하고 끝없이 대화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배포한 다음에 확인하고 이것을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끈기와 평정심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끈기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아까는 다행히 얘가 망치지 않고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제가 제미나이 프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코딩은 프로가 더 나으니까 프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토큰이 다 되면 갑자기 플래시로 전환이 돼요. 플래시로 전환을 돼버리니까 얘가 갑자기 멍청해진 거예요. 그래서 잘 되던 코드까지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프로에서 해도 잘 되던 거 망쳐놓기도 하는데 플래시로 가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 최근에 제미나이가 3.5 플래시로 업데이트 됐죠. 업데이트 된 이유는 프로 이상으로 코딩 능력은 똑똑해졌다고는 하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근데 저는 프로로 계속 프로로만 짜고 있는데, 프로에서만. 제미나이 플래시로 했을 경우에는 최근에 3.5는 똑똑하지만 그 전에 저랑 나눴던 여러 가지 긴 대화들을 기억을 길게 못한대요. 프로는 오히려 이렇게 제가 이전 대화까지 길게 얘가 대화를 기억해서 해왔던 것들을 잘 따져서 하는데, 플래시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힘들기만 했을까? 대신에 근데 이런저런 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코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느낌적으로 조금 알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에 저도 이거 이후에 VS 코드나 지난번에 고급에서 좀 다뤘던 안티그래피티나 이런 것을 좀 사용하게 됐는데, 그걸 사용할 때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요새 최근에 안티그래피티는 그냥 뭐 해줘 그러면 다 해주죠.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뭐 안티그래피티나 이런 것들은 뭐 코드도 작성하고, 얘네들 뭐냐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코드도 작성하고요. 거기서 실행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다 해봐요. 저희가 구글에서는 어떻게 하죠? 지금 코드 작성하고 작성해준 거 붙여넣고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곳에서 하면 얘네 테스트하는 속도가 너무 금방금방 돼요. 바로바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럼 이걸로 무조건 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이걸 배워야 되는 저희의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처음에 그냥 도전해보고 싶다가 쉽게 바이브 코딩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글 시트와 앱스 스크립트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계정을 쓸 것인가? 제미나이 유료 버전을 추천합니다. 토큰 양이 좀 많죠? 근데 나는 제미나이, 아까 용호진 너 분명히 무료만 좋아한다며 라고 했는데, 제미나이 저는 지금 운 좋게 유료를 무료로 있어서 쓰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은 구글 AI 스튜디오, 이것도 근데 이거 안 써봤어, 화면 까먹고 이상하던데, 역시 부담이 되신다면 오른쪽에 대전광시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 워크스페이스 있죠. 워크스페이스는 아예 개인 무료보다는 조금 더 일 사용량에서 유리하게 해서 워크스페이스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토큰량이 좀 많아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어떤 거 바이브 코딩 하다가 프로에서 갑자기 플래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 쉬었다고 그래요. 몇 시간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에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소개할 웹앱은 독서 현황판입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요. 학생들은 이 구글 설문지죠. 설문지에다 자기의 독서 기록을 쓰고요. 이 독서 기록을 오른쪽에 보여주는 현황판입니다. 저희 반 하는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저희 반 뒷판에 요 왼쪽에 5학년 일반 독서 기록장이라고 해서 QR코드 스캔과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패드 갖고 와서 QR코드를 찍으면 오른쪽과 같이 구글 설문지가 떠요. 그러면 구글 설문지에 이름, 제목, 읽은 날짜, 한 줄 소감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밑에 잘 보이시죠? 제미나이한테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아시죠? 설문지에 응답을 받으시면 응답 결과를 시트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시트가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앱스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이거 여기 설문지 이거 시트로 봤잖아. 그 안에 코딩해서 웹앱 만들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만든 게 요런 오른쪽과 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QR코드가 하나 또 뒤에 붙어 있는데, 아까 그거는 설문지 뜨는 QR코드였고요. 학생들도 내가 지금 몇 권 읽었는지, 우리 반 또 다른 친구는 어떤 내용을 썼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오른쪽 화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보시면 우리 반이 읽은 전체 책, 그리고 이달에 읽은 책, 여기에 참여한 학생 수,
지금 독서 기록을 하나 한 건이라도 쓰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쭉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순위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전체 학생들의 독서 기록을 보는 메뉴도 있고요. 교사용 전체 순위. 여기는 명예전당이라 7등까지 나오는데 전체 순위를 보고 싶으면 다른 메뉴를 이용하면 전체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복사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복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의 코드는 재미나이가 실수를 많이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래에 보시면 독서 현황판이 있죠. 일단 뭐를 복사할 거냐면요. 설문지를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면 독서 기록 설문지를 복사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사본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예 설문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가명을 여기 넣어놨죠. 이름을 왜 넣어놨냐면 원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밑에처럼 단답형 텍스트로 넣게 만들었더니 문제는 애들이 자기 이름을 예를 지금 들어서 1번에 김민준인데 김민준이라고 쓰는 애도 있고 오타 나서 김민준이라고 쓰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민준이라고 쓰는 애 있고 어떤 애는 잘생긴 민준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달라지면 통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예 이 이름 칸에는 눌러보면 드롭다운 메뉴로 해서요. 아이들이 직접 이름 누르면 자기 이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통계가 오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응답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쓴 건 없지만 응답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받으면 나중에 결과를 여기에 있는 파란색 CTM결 보이시죠? 그래서 시트로 저희가 결과를 보내면 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거냐? 여기 만들기를 한번 같이 눌러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실제 아이들이 썼다고 하면 여기에 쭉 데이터가 쌓이겠죠? 네, 쌓이는 거는 이제 여기 설문지에서 알아서 해줄 거고요. 저희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 아까랑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가 열렸죠? 위에 제목은 뭐 마음대로 바꿔주셔도 돼요. 바꿔주셔도 돼요. 뭐 독서 기록.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아까의 차이점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시트든 시트에 처음 들어가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시트에서 앱스 스크립트 들어가면 코드 GS라는 거는 이미 들어있는데 코드가 안 들어있어요. 빈 코드고요. 저희가 아까 하나 더 필요했죠. index.html이 필요한데 지금 없죠. 그래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밑에다가 index.html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오른쪽 파일 옆에 파일 추가 더하기를 누르시고요. 선택지가 스크립트랑 HTML이 있는데 선택은 HTML 선택하시고 이름이 여기에 인덱스로 적는데요. i를 대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까지만 쓰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방식을 HTML로 했기 때문에 인덱스라고만 쓰고 누르면 이렇게 기본 틀만 잡힌 빈 index.html 코드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확대해 볼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 패들렛에 제가 코드를 텍스트 파일로 넣어 놨어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눌러 보시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dex.html 코드도 점 3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눌러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코드를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지금 하는 방식이 제미나이에게 코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시트로 가셔서요. 아까 요거 앱스 스크립트 여셨잖아요. 코드.js부터 해볼게요. 제미나이한테 코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제미나이가 준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텍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네, 이렇게 잔뜩 코드를 짜줬잖아요. 얘는 전체 선택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요 칸에다가 이미 있던 얘는 다 지우셔야 돼요. 이미 있던 얘는 지우고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수동 저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index.html로 가보면 기존에 여기 있던 기본 틀은 지우고 제가 복사해드렸던 index.html 텍스트 파일을 누르면 역시 코드 다 넣어놨습니다.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지금 저장이 안 된 상태라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생겨요. 아직 저장 안 된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역시 그냥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배포잖아요. 배포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세배포 누르셔서 아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이대로 그대로 나왔죠. 유형 선택 저처럼 빈 화면 나오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요것만 할 줄 알면 웹앱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웹앱. 그 다음에 설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배포를 할 때마다 여기에 계속 쌓이거든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설명이에요. 웹앱의 가운데 나의 정보를 실행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독서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쓸 거잖아요. 나만 쓸 게 아니니까 제일 아래쪽에 액세스 권한 있는 사용자를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승인할 거냐? 다음 배포부터는 바로 주소가 나와요. 요 첫 배포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경고창 나왔을 때 고급 그리고 독서 기록 테스트 가겠다 라고 누르고 컨티뉴 해주시면 기다리면 아래쪽에 주소 나왔죠? 얘를 복사해서 새 창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잘 나오는지. 잘 나오죠? 일반 독서 현안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기록은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나중에 교사용 전체 순위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누가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걸긴 했어요. 여기다가 독서 있잖아요. 독서라고 쓰면 돼요. 네, 영웅문으로 두시고 독서라고 쓰면 지금은 순위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학생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 개인정보 때문에 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실제 저희 반 거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이건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웹앱으로 이렇게 또 크롬에서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혹시 개인정보 보이면 눈 감싸기로 여기 있네요. 독서 현황판을 한번 아이고, 엄청난 실수를 이렇게 나옵니다. 절반 애들 책을 안 읽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붙이고 긴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잘 보면 여기 톱니바퀴 생기잖아요. 누르면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비밀번호 설정하면 다 까먹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안전장치 퀴즈입니다. 앞에 네가 정말 수정하고 싶니? 그럼 어린이라는 두 글자를 써. 그러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요. 바로 수정은 아니고.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면 7등까지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요. 전체 기록 지금 여기에 쭉 내려보면 요만큼밖에 포스트잇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 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건 학생들도 볼 수 있어요.
전체 기록 보기 누르면 쭉 그동안 작성됐던 모든 독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형 전체 순위는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독서라고 치면 여기 저희 반 15명이잖아요. 15명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지금 독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이제 얘는 대화가 길지는 않았어요.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이제 빨리 마무리 져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랬어요. 구글 설문지에 야 CT를 결과로 받을 수 있지 않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황판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해보자. 그래서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코드를 작성해줘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 반 읽은 총 책 수만 나왔어요. 역시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죠. 네, 이번 달에 읽은 책도 표시하게 해줘 라고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모양의 파비콘, 아까 아이콘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독서 기록이니까 책 모양의 파비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안 돼요. 근데 이전에 저랑 아까 파비콘 만들었던 앱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너 나랑 과거 했던 거 있잖아. 너 코드 GS도 수정했는데 왜 인덱스 HTML만 수정하는 거야? 라고 기억을 떠올려 줬더니 얘가 거기서 대화를 찾아보더니 통과 또 짜줬는데 그래도 또 오류 메시지가 나와서 오류 메시지 그대로 복사해다가 붙여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비콘을 또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제가 여기 내용이 길어지면 스크롤바가 생겼잖아요. 스크롤바가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렇게 점점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야 독서 기록을 다 썼는데 볼 수 없잖아. 스크롤바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야 스크롤바는 독서 기록 몇 줄 이상 써야지 생기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4줄에서 5줄 정도 되면 스크롤바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명예의 전당이 있었잖아요. 명예의 전당은 처음에는 얘가 가나다로 이제 되다 보니까 동률,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위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도 가나다라로 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3권을 읽은 친구 중에서 성이 더 빠른 뭐 고씨나 김씨 애들이 순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 공동순위 가능하지 않냐 수정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올라온 독서 기록 몇 개까지 되니? 라고 했더니 최대 12개까지만 된다 라고 얘가 대답을 해서 야 그러면 아마 이게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전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달라 라고 제가 나중에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계속 썼어요. 멍청하게. 지금 같으면 쓰지 않을 텐데. 코드 수정하지 말고 대답해줘. 여기도 코드 수정하지 말고 대답해줘. 이 말을 왜 썼냐면 제가 무슨 말만 하잖아요. 얘가 코드를 새롭게 짜주는 거예요. 코드 짜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 너는 이러해서 하면서 코드를 짜주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내가 코드를 짜달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코드는 짜주지 말고 대답만 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말 앞에다 코드 수정하지 말고 대답해줘 라고 붙이면서 얘기를 했죠. 몇 등까지 나오냐? 명예의 전당은 7등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학생들하고 정말 잘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쓰다가 오타 난 거 있는데 수정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수정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구글 시트에 가서 직접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또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수정 기능 있잖아요. 뭐 2글자를 입력해라. 그거. 학생들은 또 비밀번호를 까먹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삭제 기능을 추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기록을 볼 수 있는 그 지난 12개까지밖에 못 보이니까 옛날 거 쓴 것도 볼 수 있게 전체 보기 기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기능을 잘 만들었는데 제목 수정이 안 돼서 제목 수정도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눌렀는데 수정 버튼을 눌렀더니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쓰도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화를 또 냈죠. 소감 수정을 누르면 아예 새로 작성해서 수정하게 나와. 기존에 데이터 있던 건 불러와서 수정을 해야 수정이 아니니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시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 나는 거 역시 요청을 했고요. 선생님을 위한 전체 순위 검색 이것도 만들 수 있니?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독서라고 쓰면 전체 교사용 전체 순위 나온다고 했죠. 이것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렇게 또 이걸로 해줘.
얘는 코드 안에 사실 비밀번호가 있어서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는 애면 이 독서라는 비밀번호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 뭐 독서 기록이기 때문에 얘를 본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후에 다른 시트를 개발할 때는 이 비밀번호를 코드를 보고 알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트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요 시트에다가 여기 하나 밑에 탭을 추가해서 비밀번호라는 탭을 추가하고요. 그 안에 데이터 넣어놓고 나중에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 비밀번호 탭에 있는 여기 비밀번호와 그 웹앱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가 동일하면 뭘 어떻게 해줘 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관리자용 페이지로 접속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시트에서 비밀번호를 넣고 거기에 맞출 수 있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 순위를 보고 나왔더니 저희 반에 15등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10등부터는 이게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런 폴트, 얘가 9자까지밖에 요 이미지가 없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개선해 달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독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그때 이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연구학교, 기초학력 연구학교 제가 연구부장입니다. 그래서 또 뭘 만들었냐면 이 구글 랩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학력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카드를 만들었고요. 교직원들만 공유되어 있어서 교직원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기본 정보부터 해서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나 종합 의견, 그리고 학생들 심리검사 혹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얘가 진단평가를 통해서 어떤 과목에 부진이 있었는데 얘가 원인이 뭘까를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에 대한 회의도 해서 얘는 교내에서는 이런 걸 하고 교외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받은 내용을 쭉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올해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관리 카드도 이 구글 랩스 스크립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이거는 아직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지난주 목요일 날 한 3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야, 우리 돌봄 교실 그 앞에 정문 앞에서 이제 뭐 학원 선생님이나 보호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수기장부 쓰고 애들을 데려가지 않니? 그러면서 그거 구글 시트로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 만든 거예요. 일단 돌봄, 여기 있는 건 가명이라 얘네는 봐도 상관없어요. 가명이에요. 돌봄의 반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한 명씩 데려가지만 태권도거나 뭐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 명 데리고 가잖아요. 반을 이렇게 선택해서 체크하면 밑에 선택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 다시 누르면 취소가 되고 누가 데려가는지 여기 적고 나서 서명하기 누르면 서명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교감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서명 기능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명 기능을 누르면 이 서명의 이미지가 캡처가 돼서 얘를 그냥 구글 시트에 넣으면 너무 느려지잖아요. 그 시트가 있는 같은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이미지로 쭉 저장되게 하는 방식으로 저장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트가 느려질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시트에는 이 이미지가 저장된 링크만 들어있고요. 이미지 파일은 또 다른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관리자 탭으로 들어가면 뭐 오늘 날짜가 기본이지만 날짜를 선택하면 그 친구 누가 데려갔는지 돌봄 태권도 홍길동 선생님이 20시 43분에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게 조회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썼던 거긴 해요. 이전 학교에서 반편성 혹은 신입생 반배정 관련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생년월일과 이름을 넣으면 맞으면 홍길동 학생은 1학년 1반입니다. 틀리면 검색 결과가 없으니까 잘 넣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는 웹앱입니다. 그래서 학년 보통 요새 1월에 방학을 하다 보니 반배정 알려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유료 프로그램을 쓰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림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어려우니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입생도 마찬가지고 몇월 며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봐라. 웹앱으로 다 만들어 놓고요. 학생이 좀 많은 데는 학년별로 웹앱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그 웹앱에 접속해서 이걸 요거 생년월일과 이름을 넣으면 몇 학년 몇 반이로 배정됐다고 뜨는 웹앱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투두리스트 웹앱으로 원래 만들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잘 쓰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얘를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정말 그 돈 내고 쓰는 유료 데이터베이스로 옮겼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는 거의 돈이 나오진 않아요. 저 혼자 쓰는 나의 일정 관리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데이터 유료 과금이 돼서 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저런 기능 넣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한 달에 100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00원도 안 나오는 걸로 지금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저와 함께 운동을 하는, 제가 살이 너무 쪄서 운동하는 친구들 지금 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여기에서 누르면 뭐 여기에 운동 기록을 몇 회를 했고 저희가 안 하면 벌금이 있거든요. 벌금이 누적이 얼마가 되고 상세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휴대폰 웹앱으로 만들어서 운동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걱정되실 거예요. 구글 시트를 그럼 열어볼 수 있냐? 웹앱은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데 독서 기록을 봤더니 웹앱은 QR코드 찍으면 아무나 되네? 그러면 그 원데이터, 구글 시트를 볼 수 있는 거 아무나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별개입니다. 웹앱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아까 배포할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구글 시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은 구글 시트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권한에 따라갑니다. 여기에 권한이 없으면 구글 원데이터에 접속하실 수 없어요. 구글을 믿고 권한을 잘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바이브 코딩 유의하실 점입니다. 저는 거의 개인적인 용도로나 아니면 소규모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책 같은 데 보면 바이브 코딩으로 뭐 조금 만지면 돈을 벌 수 있다 막 이런 광고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보안 요소가 간과되기 쉽습니다. 보안 요소가 빠져 있을 확률이 되게 커요. 저도 이제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계속 보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작정 만들어서 이거 나 누구랑 그냥 다 쓰게 공개해 버려야지 잘 했다가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앱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잘못했다가 개인정보 유출되면 그게 더 큰 피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를 꼭 정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로켓 배송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오늘 강의 만족도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좀 남아있을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더님께서 만족도 조사 주소 링크 올려주셨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하셔도 되고요. 화면에 QR코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로켓 배송 연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